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1월 9일은 서울맹학교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학교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했지만 명단은 좀처럼 올라오지 않았고 오후 12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공지가 게시되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한 이름씩 천천히 살펴보았다. 고등부 의료재활과에 지원한 김민지, 김재훈, 이현지 세 사람 모두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점자를 가르쳐온 첫 제자들이었다. 시력을 잃고 재활을 시작한 이들에게 점자 강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선 자리였기에 그 결과가 남다르게 다가왔다. 수업은 일주일에 2번, 하루 2시간으로 넉넉한 시간이 아니었다. 그러나 세 사람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과제를 해왔고 받아쓰기 시험에서 하나를 틀릴 때마다 조용히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서 배움에 대한 진지한 열정이 느껴졌다. 처음 시각장애를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래서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고 3년 전 스스로 점자를 배우기 시작해 맹학교 진학으로 재활의 길을 열었던 경험을 나누며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움의 열기는 깊어졌고 5월 스승의 날에는 세 사람이 직접 목소리를 모아 노래를 불러줘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서울맹학교 견학도 함께하며 재활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동기를 다잡는 시간도 가졌다. 세 사람의 사연은 저마다 달랐다. 60대의 어르신, 세 자녀를 키우는 35살이 엄마, 그리고 중국 국적의 18살 청년. 서로 다른 삶의 무게를 지닌 이들과 함께한 1년은 더없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맹학교에 원서를 내고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연세가 있는 분들이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내심 걱정도 되었지만 명단에서 모든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 걱정은 기쁨으로 바뀌었다. 이들에게는 재활의 첫걸음이었고 강사로서도 첫걸음이었다. 서로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공통점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맹학교와 대학원을 마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를 꿈꿔왔는데 짧은 시간이나마 그 꿈을 조금씩 실현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작은 걸음이지만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믿는다. 3월이면 이들은 새 학교로 떠난다. 점자를 가르치던 교실이 한동안 비어있겠지만 허전하거나 외롭지는 않다. 언젠가 재활에 성공한 밝은 얼굴로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3월부터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찾아올 수도 있고 아무도 오지 않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시력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다. 장애는 좌절이 아니다. 조금 느리고 불편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재활의 첫걸음을 내딛는 이들, 그리고 장애를 넘어 도전을 선택한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다. 두 번째 사연, 나도 버려질까 두렵다. 작은 그릇부터 집문서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버려버리는 아내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느리지만 꼼꼼한 편인 남편과 달리 아내는 매사 급하고 덤벙대는 성격이라 멀쩡한 물건도 아내 손에 닿으면 어딘가 망가지기 일쑤고 둔 곳을 기억하지 못해 남편이 뒤에서 수습하느라 늘 바쁘다. 몇 년 전 아내는 친한 친구 2명과 함께 제조사, 모델명, 색상까지 똑같은 김치냉장고를 맞춰 샀다. 7, 8년이 지난 지금 친구들 집 냉장고는 멀쩡히 잘 쓰고 있는데 유독 우리 집 것만 탈이 난다. 어느 날부터 냉장고 안에 기존의 황토색 김치통 대신 짙은 밤색 통이 들어와 있었다. 물어보니 손잡이가 부러져 버리고 새 것을 샀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밖에 두고 쓴다는 것이었다. 몇 달 사이에 손잡이가 3개나 부러진 모양이었다. 손잡이가 빠졌으면 끼우고 깨졌으면 보자기라도 묶으면 되는 것을 덜컥 버리고 새 것을 사오다니. 사이즈도 재지 않고 사왔으니 맞을 리가 없었다. 아내는 무거운 것을 억지로 들다가 부러뜨렸을 게 뻔하지만 성격 급한 아내에게 잔소리를 해봤자 오히려 핀잔만 돌아올 뿐이다. 아내는 부엌일을 하다가 캔 뚜껑에 베이고 김장하다 채칼에 손을 다치는 등 수시로 병원 신세를 진다. 만지는 물건마다 망가뜨리고 떨어뜨리고 깨뜨리니 주방에서 쓰는 밥공기, 접시, 컵, 유리 냄비 중 이 빠진 것 없이 멀쩡한 그릇이 별로 없다. 새로 산 프라이팬도 얼마 못 가 심한 흠집이 생기고 냉장고 야채칸은 바퀴가 빠진 채 방치되어 있으며 냄비 손잡이 하나가 없는 것은 예산일이다. 문제는 주방만이 아니다. 아내는 옷장 속 옷도 잘 버린다. 계절이 바뀌어 옷을 찾아보면 어느새 사라져 있는 경우가 많다. 남편이 있을 때는 못 버리게 하니까 평소에 눈여겨보다가 잘 안 입는 것들을 골라 남편 없는 틈에 몰래 처분하고는 나중에 물어봐도 모른다고 버티는 것이다.
한 달 전에는 겨울 작업복을 찾으니 자영업하는 지인에게 줬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아내는 입지도 않으면서 버리지 못하게 하는 남편이 불만이고, 남편은 묻지도 않고 남의 물건을 처분해버리는 아내가 불만이다. 손이 크기도 한 아내는 과일이나 먹거리를 박스째 사들이는 걸 좋아한다. 사놓고 먹다가 질리면 다용도실 한쪽에 방치해 두었다가 상하면 버린다. 한 달 전에도 단호박이 맛있다며 한 박스를 더 주문하겠다고 해서 말렸는데 기어코 사더니 반도 먹지 않고 썩혀버렸다. 그 옆에는 먹다 남은 사과가 쪼그라들어가고 있었다. 박스로 사면 싸다는 게 아내의 논리이지만 다 못 먹고 버리는 걸 따지면 과연 그게 이익인지 의문이다. 한 번은 근무 중에 아내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다. 낮 시간에 거의 연락이 없는 아내라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가슴이 철렁했는데 역시나 또 사고였다. 둥근 왁스 통을 변기에 빠뜨려 막혀버렸다는 것이었다. 빠진 것을 꺼내면 될 것을 그 상태에서 물을 내려버린 모양이었다. 퇴근 후 변기를 떼어내 와이어로 1시간 넘게 씨름한 끝에 겨우 해결할 수 있었다. 15년 전쯤 장인어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장인어른 집이었기에 등기권리증은 부부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강원도 처갓집으로 가면서 서류를 찾아보니 보이지 않았다. 며칠을 뒤져도 나오지 않자 아내가 꺼낸 말이 아마 분리수거하던 날 파지에 섞여 나간 것 같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장모님은 참 물리는 건 안 되니 잘 데리고 살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때 돌려보낼 걸 그랬나 싶지만 리콜이 안 되는 터라 지금껏 참고 살아왔다. 이러다가 남편인 자신마저 버려지는 건 아닐까? 솔직히 조금 겁이 난다. 세 번째 사연. 깨져버린 30년 우정. 30년을 함께해온 대학 동창 친구가 있다. 대학 시절 자취방 월세가 밀려 쫓겨났을 때 그 친구는 선뜻 자기 집에서 지내도록 해주었다. 몇 달간 신세를 지는 동안 친구는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다. 점심값이 없어 굶는 날이 잦았는데 그때마다 흔쾌히 밥값을 내주며 강의실 앞까지 찾아와 함께 밥을 먹자고 기다려주기도 했다. 자취방에 마치 엄마처럼 수시로 둘러쌀이나 김치가 떨어지진 않았는지 살피고 몰래 채워다 주기도 했다. 그렇게 쌓인 우정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중마고 이상으로 이어져 왔다. 고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달려와 도왔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하락의 여파가 그 오랜 우정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친구는 5년 전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경제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다. 3년 전 새로 동거를 시작했지만 1년 만에 또 헤어지게 되었고 2년 전 다시 살 집을 구하러 다니고 있었다. 당시 친구의 전 재산은 6천만 원으로 전세를 구하기도 빠듯한 형편이었다. 그때 재건축을 앞두고 1억 7천만 원까지 내려온 아파트를 소개해 주었다. 담보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인 친구라면 월 60만 원 안팎의 이자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최소 1억 원은 남을 것이라는 계산도 있었다. 한 달쯤 후 친구는 그 아파트를 사겠다고 연락해왔고 결국 대출을 끼고 이사를 마쳤다. 그런데 친구가 이사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 부동산 하락세가 본격화되었다. 1억 7천에 매입한 아파트는 1억 4천으로 떨어졌고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 산정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33평을 분양받으려면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 재산 6천만 원에 대출 1억 1천만 원을 끼고 산 집인데 새 아파트 분양을 위해 다시 2억 5천이 필요하다는 상황이었다. 분양을 받더라도 총 투입 금액은 4억 2천만 원이 넘는데 해당 지역 33평 아파트 시세는 이미 3억 5천으로 내려앉아 분양을 받아도 7천만 원의 손해가 나는 구조였다.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 청산을 받으려 해도 감정가가 1억 3천에 불과해 결국 2년치 이자를 고스란히 부담하고도 4천만 원을 잃게 된 셈이었다. 친구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억울함을 토로했다. 아파트 소개만 없었더라면 6천만 원은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대출금을 갚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2천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부동산 경기 전체가 침체기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추천한 입장에서도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만나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면 이제는 언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돈이 넉넉하다면 4천만 원을 건네주고라도 이 우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지만 그럴 형편도 못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만 타들어간다. 30년 우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누군가 가르쳐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네 번째 사연. 사라져가는 주례.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가 주례였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주례의 존재 가치가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인들로부터 주례 부탁을 받으면 복장부터 머리 손질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주례사는 몇 번이고 고쳐 쓰고 예행 연습을 거듭해 외울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단상에 설 수 있다. 머리에서 쥐가 날 만큼 고된 준비 과정이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회 유명인사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고령 인구가 증가한 탓인지 전문으로 주례를 서주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주례의 희소 가치가 크게 줄어들었다. 예식장 대표가 직접 주례까지 맡아 진행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한다. 친분 있는 목사님의 부탁으로 주말마다 주례 봉사를 해온 지 어느덧 3년이 넘었다. 그런데 갈수록 주례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장사꾼을 상대하듯 변해갔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이들의 주례까지 서다 보니 어느 순간 스스로가 왜소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이제 그만둘 생각으로 주례를 알선해주는 사무실을 처음으로 찾아가 보았다. 사무실 벽면은 주례 관련 안내문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흥미로운 내용도 있었고 선뜻 믿기지 않는 내용도 많았다. 분위기는 완전히 영업적이었고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눈에 띄는 내용들을 추려보면 이렇다. 복장부터 주례사 내용까지 마치 군사작전 지침서를 방불케 하는 참고사항이 A 사용지 2장 분량으로 빼곡했다. 사투리는 절대 금물이며 종교적 표현도 삼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설교식, 연설식, 훈계식 주례는 절대 안 된다는 항목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굵직하게 강조된 주의사항은 주례사를 어떤 경우에도 4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줄이고 또 줄여 5분 30초를 고수해왔는데 이제 그것도 4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4분을 넘기면 다시는 주례로 부르지 않겠다는 경고까지 적혀 있었으니 앞으로 4분이 넘는 주례사를 듣기는 어려울 것 같다. 조건은 또 있었다. 주례자는 대머리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유도 적혀 있었는데 조명 아래에서 사진이 잘 나오지 않고 하객들의 거부 반응이 많다는 것이었다. 촌스러운 인상도 안 되고 여유있고 세련된 외모에 항상 웃는 인상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대인 사람이 좋다는 부연 설명도 있었는데 예식장 측에서 낮은 사례비로 섭외하기 좋기 때문인 듯했다. 더 황당한 것도 있었다. 혼주 측에서 제공하는 주례용 식권 2장 가운데 1장은 예식장 실장에게 반납하고 시간이 지난 식권도 실장에게 넘기라는 내용이었다. 그래야 실장은 부수입이 생기고 주례 사례비는 그 식권으로 충당이 된다는 설명이었다. 너무 유치한 내용이라 굳이 언급하지 않으려 했지만 모든 것을 돈과 연결짓는 그 발상의 수준이 하도 저급하게 느껴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결혼은 평생에 한 번뿐인 일이다. 주례사는 그 자리에서 듣는 단 한 번이 조언이자 평생의 교훈이 될 수 있는 말이다. 그런 소중한 순간을 4분 안에 끝내라고 강요하는 현실은 결혼식이 이제 의미보다 형식을 앞세우는 요식행위로 변해버렸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